자, 네, 지금 이거는 이제 물리학 전자기학 파트 보강 할 내용이고요. 책 기준으로는 174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다룰 예정이냐면은 여기 끝까지 전자기 유도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옛날 옛적에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이제 배울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을 이걸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우는 내용이고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내용이 추가가 되냐? 거의 없다고 봐요. 나는 거의 없는 것 같아. 대신에 뭐가 달라지냐? 문제 상황이 어려워져요, 이제부터. 자,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기준으로 여기서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한번 싹 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옛날 옛적에 이제 뭐를 생각했냐면은 전기라는 찌릿찌릿한 애랑 그 다음에 자석이라는 애는 서로 옛날에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르다. 근데 실제로는 얘네들이 뭔가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거든요. 그 연관이 있다라는 그 과정을 오늘 우리가 한꺼번에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다시 전기랑 자기가 자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네들이 연관이 있대요. 자,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첫 번째는 전기가 흐른대. 전기가 흐를 거예요. 전기가 흐르면은 그냥 스포일러 하면 주변에 자기가 생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뭘 배우냐면요. 이번엔 자기가 있으면 자기가 뭐 흐르면이라는 표현은 좀 별로 안 좋으니까 변하면 주변에 전기가 흐른다. 그러니까 다시 얘는 전기가 자기를 만드는 거고요. 얘는 자기가 전기를 만드는 딱 이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오늘. 해가지고 일단 첫 번째부터 봅시다. 자, 일단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자기장이라는 걸 먼저 배워요. 이게 뭐냐면은 자, 자기자 하면 뭐였다고? 자석이었다고. 자석은 N극과 S극이 있죠. 자, 원래 내가 어떤 이런 물체를 땅바닥에 있는 거를 밀어서 얘를 넘기고 싶어. 예를 들어 이런 물체를. 그러면은 이 물체에다가 내가 직접 힘을 가해 줘야겠지. 그치? 그 말을 다시 말하면은 무조건 여기서 접촉이 있어야 돼요. 원래는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접촉을 해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굳이 자석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에 N극이 있다고 치고 하면 얘는 지금 접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얘는 어떻게 돼요? 밀리겠지. 그치? 자, 그래가지고 접촉이 없는데도 얘네들이 지금 힘을 줄 수 있다 라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러면 얘가 뭐 어느 쪽으로 밀릴지 솔직히 눈으로는 다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의 시각적인 걸로 내가 새롭게 표현을 해보겠다는 거야. 그냥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해서 다시 접촉을 안 해도 힘을 가할 수 있어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접촉을 안 해도 힘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자기장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색이에요. 다시 우리는 방향과 색이 뭐에? 자기장의 방향과 색이만을 잘 구별을 할 수 있으면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조금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나한테 이렇게 자석이 있어. 자, 근데 자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얘네들은 N극 하나만 존재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자석을 이렇게 쪼갰어. 이렇게 쪼개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S극, N극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냐?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자석을
또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 조각, 요 조각이 새로운 자석이 되고 요 조각이 새로운 자석이 되는 것처럼 얘를 계속 잘게 자르다 봐도 그래도 n극 하나만 남기는 거는 불가능해요. 자, 어찌됐든 내가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을 얘기를 해볼 거야. 자기장의 방향. 이 방향을 이제부터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항상 n극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오케이? 무슨 극? n극. 근데 일단 그러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야. n극 기준이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이 포인트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에서 n극을 여기다 갖다 대봐. 자, 그러면 n극과 n극은 서로 뭐해요? 밀어내죠. 밀어내는 힘, 청력이고 이거는 누가 주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이 힘을 주는 거야? 이 자석이 주는 거지. 그래서 얘를 자석이 주는 힘이다 해서 자기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기력은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해지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는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간다. 반대로 그럼 이 포인트는요. 이번에는 n극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s극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장의 방향이 여기다. 해서 이런 식으로 방향은 무슨 극 기준? n극 기준으로 본다. 일단은 첫 번째. 자, 근데 아까 내가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 얘네들이 이렇게 쭉 가면 갈수록 n극 하나만 존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뭘 쓰냐? 나침반을 쓰게 됩니다. 나침반의 n극 방향. 무슨 말이냐? 똑같이 여기다가 이 포인트에다가 나침반을 이렇게 놓으면은 이번에는 n극이 이렇게 방향이 생기겠죠?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이면은 나침반의 n극 방향이 지금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여기는 나침반 자기장의 방향이 오른쪽이다. 반대로 여기도 이제 나침반을 놓아버리면은 이번에 n극이 여기를 향하겠죠. 해서 오른쪽을 향한다라는 그런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넘어가가지고 얘네들을 살짝 위로 올려봅시다. 밑으로 당겨볼까? 밑으로 당기면 여기 정도 되겠죠? 이번에는 그러면은 자기장의 방향이 똑바로 올곧게 나가지는 않겠지, 당연히. 살짝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살짝 사선이 되겠지.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놓으면은 살짝 이런 식으로 사선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도 놓고 여기다가도 놓고 여기다가도 놓고 여기다가도 놓고 여기다가도 놓고 여기다가도 이제 나침반을 쭈르륵 놨더니만 어떤 식이 되냐면요. 여기 n극, 여기 s극 했더니 그 나침반의 그 방향만 좀 보면은 얘는 처음에는 여기 이쪽 파트들은 대부분 다 오른쪽을 이렇게 향하겠죠?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은 살짝 이런 식으로 사선이 지어지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이런 식으로 굽어버려. 실제로 S극도 처음에는 이렇게 잘 들어오는데 점점 약간 밑으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굽혀져 가지고 실제로 요 선들 그 방향 따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방향 따라 가지고 이렇게 선을 내가 직접 그어 보면은 얘네들이 이런 식의 닫힌 하나의 곡선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다시 그러면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 방향이야? n극에서 나와가지고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향이겠죠? n극에서 나와서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나침반을 놓아버리면은 여기서는 n극이 왼쪽을 향하겠죠? n극이 왼쪽 방향을 향하게 된다. 실제로 그런가요? 네, 예전에 초등학교 때 이런 자석을 놓고 위에다가 유리판을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철가루를 막 뿌려. 철가루. 그러면 실제로 얘네들이 이런 형상의 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마저 다 그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선들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내가 이 선을 그린 이유는 뭐겠니? 당연히 이 선이 중요하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겠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 선들을
이제부터 무슨 선이라 부를 거다? 자기력선이라고 부른다. 또는 이거를 자속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기선속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얘네들이 앞에서 내가 자기장을 얘기를 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세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기력선을 통해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N극에서 나와가지고 S극으로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이렇게 나와서 이런 식으로 닫힌 하나의 폐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폐자가 닫힌이란 뜻이잖아. 곡선이 출발해가지고 닫혀서 이 안에까지 써주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선을 폐곡선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다시 방향과 세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방향은 대충 알겠지. N극에서 나오니까 여기다가 내가 나침반을 놓으면 여기 방향을 가리킨다라는 거, 여기다가 나침반을 놓으면 여기 방향을 가리킨다는 거, 이미 자기장의 방향은 다 나왔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선생님 세기를 구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야 봐봐, 요 파트랑 그리고 저기 살짝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갔어. 딱 봐도 여기가 좀 더 자기력선이 조금 더 뭐해? 빽빽하죠, 빽빽. 이 말 자체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되게 이제 뭔가 얘네들이 듬성듬성 떨어져 있지. 이 말 자체가 여기는 상대적으로 자기력이 약하다. 다시 자기장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다 정리를 좀 해보면은 자기장이 제일 중요해. 자기장에서 중요한 게 뭐였다? 방향과 세기였다. 자, 그래서 방향은 누구 기준으로 본다? 나침반의 N극 기준으로 볼 거고요. 세기는 뭐 기준으로 본다? 자기력 선. 네, 빽빽함. 밀도라고 할게요, 그냥. 밀도. 빽빽하구나. 밀도가 높다. 그러니까 많이 몰려있는 곳이 자기장이 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기력선은 또 보면은 결국 뭐를 나타내 줄 수 있다? 방향과 세기를 나타내 줄 수 있고요. 방향은 자기력선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 라고 얘기했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그 자기장 방향을 열심히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밀도를 봐서 세기를 볼 수 있다. 이것까지가 중학교 2학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2학년에서 여기서 한 단계 조금만 더 나아간 게 뭐였냐면은 자, 지금까지 했던 거는 뭐 전기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지금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원래는 자석은 그냥 딱 그 자석 하나만으로도 존재하는 그런 유일한 애였어. 근데 옛날 옛적에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양반이 뭐 모종의 이유로 전기가 흘렀을 때 주변에 이 나침반이 자꾸 움직이는 거야. 나침반이 자꾸 움직여가지고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마는 딱 요 정도로 하면은 일단 첫 번째 테마가 될 것 같고 다음 끊었다가 마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